오케이. 네. 오늘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오피스텔 이야기 짧게 1분 47초 동안만 짧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부동산 공부할 맛이 안 나죠?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각종 부동산 규제, 많은 투자자들, 투기꾼들을 올렸던 문재인 정부 하에 여러 가지 규제책들, 부동산 규제들을 좀 철폐해주고 대출도 좀 화끈하게 해주고 이렇게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현재까지로서는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 정도 찔끔 풀어주고 그 이외에 뭐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원희룡이가 6월달에 달라진 제도 개선안을 발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다들 눈치만 보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대출은 절대 안 해주고 있고 달라진 게 없으니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6월달부터는 뭐 DSR 1억 이상 대출자에 관해서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축이 상당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들 복지부동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은 그나마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에서는 그나마 투자할 여력이 있지 않나, 그만큼 좀 싸니까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오피스텔은 대대익선, 주거형이 원룸형보다 7배 정도 더 올랐다. 대대익선, 오피스텔은 클수록 이롭고 좋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저는 오피스텔과 관련해서 몇 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말이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원룸 전용 면적 작게는 뭐 18, 19, 뭐 25, 30 이 정도의 원룸형 오피스텔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제가 한 4년 정도를 이 2룸, 3룸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계속 봤는데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4년, 5년 이상 제가 지켜봤는데 아파텔이라고 해서 오르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지난 코로나 전국화 3년 하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2룸, 3룸 오피스텔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룸형보다 7배 정도 더 올랐다.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인가? 이게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면적이 클수록 가격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은요, 솔직히 까놓고 말을 해서 지난 2년 안에 이게 다 오른 거예요. 7배가. 지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2년 안에 7배가 올랐지, 2년 전, 3년 전에는요, 한 배도 안 올랐다니까? 거의 안 올랐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아파텔은 투자 상품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냥 수익형 상품으로 적합하지, 뭐 시대 차익형, 이것은 언감생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상품이 완전히 달라졌죠. 자,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규모별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85제곱미터,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약 10.5%에 올라서 면적대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면적이 높을수록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이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9.4%, 1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죠. 그 다음에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는 4.7, 40제곱미터 이하, 뭐 1에서 1.5룸이라고 할 수 있죠. 1.4% 순으로 올랐다. 오른 게 얼마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원룸은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초역세권 오피스텔 원룸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현상 유지도 안 됩니다. 자, 오피스텔 매매 시장에서 전용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형이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의 원룸형보다 가격 상승률이 한두 개도 아니고 7배가량 높은 셈이다. 이것은 아파트가 지난 코로나 중국하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사벽 가격이 되다 보니까 뭐 젊은 세대들은 뭐 아파트 대체로 똑같은 구조, 평형, 뭐 약간 좀 전용 면적이 좁긴 하지만 보유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달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용 면적이 약간 좁은 거 빼고는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오피스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투기꾼 누나 오빠들도 말이죠. 아파트들이 임대차 시장에서도 많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많이 몰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경쟁률이 뭐 수십 대 1, 수백 대 1 이렇게 뭐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자,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은 원룸형 구조다. 원룸형 또는 1.5룸 이렇게 막 가벽으로 돼 있죠. 거실 외에 온전하게 독립된 방을 갖추려면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는 넘어야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거실 그리고 방 2개, 3개를 갖춰 아파트와 구조가 유사하다. 통상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정도면 거실과 방 2개를 온전하게 아예 시멘트 벽으로 돼 있다 이 소리죠. 가벽이 아니고.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 소형 타입과 동일한 형태인 주거용 오피스텔로 수요가 많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시면 면적별 오피스텔 가격 상승폭을 보면 전용 면적이 클수록 상승률이 10% 이상, 지방이 더 높네요. 그리고 60에서 85는 10%는 아니더라도 9.4, 수도권은 10.4, 지방보다 훨씬 높네요. 그리고 40에서 60제곱미터는 뭐 5% 정도. 지방으로 갈수록 85제곱미터 이상은 아파트 대체용으로 확실히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85제곱미터 이하로는 지방에서는 거의 오피스텔이 상품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수도권 쪽에서는 투룸 이상이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는 1년 상승률, 아파트의 1년 상승률이 뭐 1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난 5년간을 한번 보면 어떠냐. 무려 169%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도 아니고 169%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1년이 아니라 2, 3년 전부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못 올랐던 상승률을 한꺼번에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서울 오피스텔 거래시장에서 전용 40제곱미터 이상, 투룸 이상이죠. 오피스텔 실거래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이에요, 서울.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용 40제곱미터 이상 오피스텔은 5년 동안 약 170%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용 40제곱미터 미만 오피스텔은 5년 동안 상승률이 약 37% 오르는 데 그쳤다. 다시 말을 하면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수익형 오피스텔하고 좀 갈리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률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0제곱미터 이상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그 이하는 뭐 가족이 살기에는 약간 좁잖아요. 그래서 수익형 상품으로 거론이 되는데 뭐 빠듯하게 40, 뭐 36, 전용 36, 뭐 43 이렇게 해서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대림이 편한 세상에서 내놓은 오피스텔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용 면적 35제곱미터, 분양 평수로 하면 26평형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평형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59, 58 정도 되잖아요. 그만큼 전용 면적이 오피스텔이 확실히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용 면적 3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여기가 현관인데 뭐 침실 하나 있고 거실인데 1.5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벽으로 해서 거의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부족한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제곱미터 이상, 여기 43이죠. 43제곱미터 이상 오피스텔을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현관이고 완벽하게 침실을 1개, 2개 이렇게 해서 뭐 가족은 아니더라도 부부 2인, 뭐 3인 정도는 살 수 있는 정도의 아파트 대체용 오피스텔로 쓰일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43제곱미터 이상의 오피스텔 가격이 원룸형 오피스텔보다 7배 정도, 5년간은 뭐 170%, 180% 정도 훨씬 더 상승률이 높았다는 것이죠. 43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약 32평형이네요. 아파트 분양평수로 따지면 약 32평형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나게 전용 면적이 좀 좁죠. 자, 이거는요, 힐스테이트에서 내놓은 오피스텔 상품인데요. 아까 4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50, 57, 뭐 70, 이런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방이, 정확하게 1개, 2개죠. 50제곱미터 경우는 1개, 2개. 그런데 여기 보시면 71제곱미터를 한번 보시면 아파트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현관이고 방이 1개, 2개, 3개 이렇게 해서 아파트 방 3개하고 방 크기는 좀 작겠지만
아파트하고 거의 다를 바는 없다. 오피스텔 71제곱미터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충분히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물론 워낙 처음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고가로 분양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보다는 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낮은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오피스텔을 분양한 걸 쭉 보다 보면 오히려 원룸 오피스텔을 분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먹힌다는 걸 건설사가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원룸 오피스텔을 공급하지 않고 있더라. 자, 앞으로 이 아파텔 투룸 이상 오피스텔 전망은 저는 밝다고 봅니다. 당분간 몇 년 동안은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약간 움츠러들 수 있는데, 반면에 이 아파텔의 전망은 좀 밝지 않을까, 이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애도 잘 안 낳고 뭐 출퇴근하는데 교통 편리한 곳에 주로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역주변에 투룸 이상 오피스텔은 아주 전망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분양하는 투룸 이상 오피스텔이 가끔은 이게 상업지역이긴 하지만 교통이 별로 좋아 보지도 않는 약간 외곽 지역의 투룸 이상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투룸 이상 오피스텔 가격은 저는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건설사가 이런 방 2개짜리 3개짜리 오피스텔 아파트를 역주변 상업지역에 짓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에 짓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 끼고 짓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는 공공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뭐 조경 공동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역주변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라든가 교통 편의성 때문에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그 대체형으로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코로나 전국 2-3년 동안 확 불어닥친 하나의 유행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먹힐 만한 투자 상품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투자하기는 약간 좀 버겁고, 이렇게 투룸 이상 40제곱미터 언저리 뭐 70, 80제곱미터는 아파트 가격이 준하는 너무 고가고, 40제곱미터 이 언저리 뭐 투룸 정도 오피스텔은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시대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그리고 80제곱미터 이상 오피스텔은 지방에서도 먹히더라. 이것을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